하반기 업종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장민환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주춤했던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옵투스 제약, 삼천당제약 같은 개별 모멘텀 플레이가 유효한 종목들도 함께 힘을 내주고 있는데 하반기 전반적인 업황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제약바이오가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이제 국내에서 의약품을 팔기도 하고요. 삼성바이오 같은 이제 기업들은 해외에다가 이제 위탁 생산을 받아서 해외에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구성이 된 종목 업종이다 보니까 섹터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들어올릴 수 있는 이벤트는 금리 인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저희 섹터도 이제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HLB 사태를 봐도 그렇고요. 제약바이오주는 신약 성과 부분도 그렇고 승인 여부에 따라서 너무 변동성을 확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또 요구가 되긴 하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우려들이 보통 신약 개발을 많이 하는 업체들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상이라는 것이 성공을 하면 큰 폭의 상승이 있지만 실패를 할 경우에는 그 가치가 이제 대부분 사라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바는 좀 단단한 펀더멘털을 가진 업체들을 주목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펀더멘털을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이제 업체가 기존의 기술 이전을 얼마나 잘 해왔는지, 어떤 규모로 했는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그 기술이 속한 시장 내에서 트렌드가 이제 이동을 할 텐데 거기에 얼마나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도 유효합니다. 자, 과연 하반기에는 미중 갈등 수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미중 갈등에서 이제 바이오 시큐어 액트라고 하죠. 이제 생물보안법으로 대표가 되는 이 미중 갈등이 국내 업체들로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딱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CDMO 같은 이제 사업은 이 위탁 생산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테크 트랜스퍼라 그래서 기술을 옮겨오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큐어 액트의 세부 항목들을 뜯어서 보면은 그 고객사를 바꾸는 데까지 8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인 수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그 미중 갈등이 점점 이제 가시화되고 중국에 있던 수주들이 국내로 넘겨올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의 이제 국내 업체에 대한 관심도도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기술 이전이나 협업 등의 성과도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하반기 주목할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국내 업체들의 강점은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약물 아니면 선행 약물보다 더 효능이 좋거나 안전성이 개선이 된 약물을 개발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ADC나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약물보다 더 개선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명확한 것이 8월 내에 FDA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 승인 여부를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좀 실적이 찍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은요, 의료 파업의 여파가 1분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세부 항목들을 뜯어서 보면은 한미약품과 같이 한 번에 장기 처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료 파업의 여파에 반영이 많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종목들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SK 바이오팜이나 아니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료파업의 여파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실적들 주목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바 같은 경우에는 고환율의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 주목해서 실적 관련해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리포트를 읽고 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을 언급을 하셨지만 알테오젠은 없더라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키트루다의 SC 제형의 임상 3상이 그 비소세포 폐암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올해 하반기에 결과가 딱 나오진 않더라도 임상이 종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적응증으로 갈 수 있을지 주목이 많이 되고 있고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멘텀을 싣고 하반기에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는 큰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죠. 금리 인하 단행 여부와 더불어서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벤트가 바이오 업종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금리 인하는 이제 매출이 없는 바이오텍 그리고 미래에 이제 현금 흐름을 땡겨서 오는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해야 될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내에서 너무 과도하게 높은 의료비를 낮추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미중 갈등에서 그런 의약품 공급망을 미국 내에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국내 바이오 업종한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업종들이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바이오시밀러가 긍정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결국에는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은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대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인 셀트리온과 같이 바이오시밀러 비즈니스 하는 업체가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공급망 측면에서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다른 중소 CDMO 업체들이 그런 위탁 생산의 수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국내 바이오 업종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반기 제약바이오 업황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으세요? 네, 이제 하반기 모멘텀을 봤을 때요. 이제 연구 관련된 모멘텀 하나,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 하나, 이렇게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적 개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미국 내 진펜트라라는 신제품 매출이 증가가 기대가 되는 셀트리온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와 관련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유한양행 레이저 티닙이 8월 내에 FDA 승인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세팅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추가적으로 좀 우상향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은 명확한 모멘텀에 집중을 하되 그게 이제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종목들을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개선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셀트리온 그리고 연구 결과가 이제 드디어 실적으로 나타날 유한양행도 이제 두 가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하반기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장민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